시청자 여러분,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요, 이도저도 뭐 투자에다가 마땅치 않으면은, 에이, 그래도 은행주라도 사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또 주변에 은행주 사서 큰 수익을 냈다는 분도 그렇게 찾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업종 중에서 은행주 하나 정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KB투자증권의 심연수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연구원님. 주변에 은행주 사서 큰 수익 내고 팔았다. 이런 분 잘 못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주는 그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그리고 예. 좀 어떤 경기 순환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한 섹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의 어떤 선택 측면에서는 조금 그 분석 측면에서 네.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개별 기업의 정보보다는 큰 거시 환경의 경제라든지 매끄러운 부분 이런 것들이 은행 주가에 녹아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어쨌든 연구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은행주 한번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은행주가 대표적으로 뭐 지방은행 빼놓고 국책은행 빼놓고 이제 4개 회사로 이렇게 집약이 될 텐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좀 팔고 오늘도 보니까 주가가 좀 약세예요. 최근 주가 흐름 먼저 좀 점검해 볼게요. 네. 지난 6월 말부터 4개월간 이 은행 업종 지수는 21%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9% 상승한 코스피 지수를 수익률 기준 크게 상회했습니다. 경기 개선 기대감과 은행들의 이자 마진 저점 확인 네. 등으로 주가가 빠르게 회복을 하였고요. 따라서 이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일단은 네.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은행이 워낙 강세 구간에서 이 환차익까지 염두에 둔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국인들. 매수세가 네.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원달러 1,060원 선이 단기적으로는 환율 저점이라는 시각이 이 외국인 매도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은행 주식을 되게 좋게 보고 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유동성도 좋고 또 크레딧이라든지 뭐 신용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그렇게 필요치 않으니까 바이코리아 차원에서 은행주를 샀다가 환율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으면서 차익 실현을 좀 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안 좋게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은행들의 어떤 그 기초 체력 개선은 네. 2014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말하자면 주가는 지난 3분기 동안 좀 이제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실질 수치가 뒷받침되는 부분이랑의 어떤 그 시차 때문에 지금 네. 일시적인 수급 공백이 좀 나온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수지는 시중 이자율이 좀 낮으면 그 마진폭이 줄어들면서 좋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자율이 조금 반등 국면이라고 하는데 네. 3분기 순이익을 보니까 2조 원대로 회복됐다 이런 호재성 뉴스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순이익의 호조세 이게 추세로 반전이 된 건가요? 일시적인 건가요? 네, 상장은행과 지주사를 기준으로 지금 7개 회사의 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1.8조 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은 충당금 이자이익 그리고 이제 비이자이익 등에서 고루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3분기 중 STX 그룹에 대한 추가 충당금이 발생한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할 경우 은행들의 분기 충당금 전입액 규모가 1.1조 원으로 네. 전년 같은 분기 대비 23% 감소를 했습니다. 네. 또한 순이자이익은 최근 저점이었던 1분기 이후에 이런 완만한 증가 전환으로 돌아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네.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중에 1,160원 수준까지 상승한 원달러 환율과 금리 급등으로 채권 및 환평가 부분 손실이 2분기에 발생을 많이 했었는데 네. 3분기에는 해당 지표들이 안정화되면서 전분기 손실을 대부분 회복했다는 네. 점이 이제 비이자 부분에도 이익 개선에 기여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 있네요. 금리라는 게. 금리가 올라가면 예대 마진의 어떤 폭이 좀 늘어나니까 영업에서의 수익은 좋아지는 반면에 네. 은행들이 주식 투자 잘 안 하잖아요. 손채권 사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채권 쪽에서의 국채라든지 이런 쪽의 평가손이라든지 이런 건 느는 맞습니다. 그런 형태가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양쪽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가계대출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웅진이라든지 STX라든지 또 최근에 동양사태까지 중견그룹들이 줄줄이 법정 관리라든지 은행 관리가 됐잖아요. 네. 앞으로 또 몇 개가 더 될는지도 모른다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은행 수지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말하자면 이제 부실 채권에 대한 충당금 네. 전입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4분기는 계절적으로 이제 감독
기준, 이 건전성 지표 준수를 위해서 부실 채권의 매각 및 상각으로 인한 충당금 전입 규모가 큰 분기입니다. 예. 다만 그 2012년 4분기보다는 2013년 4분기가 저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은행권의 대출 채권 부실 전입 속도가 지금 느려지고 있고 네. 또 2분기와 3분기에 있었던 그 대기업 및 중소기업 신용 리뷰에서도 전년 대비 은행권의 충당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은행들의 기초 체력은 저점에서 지금 완만히 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업종 지금 분석하면서 한 가지 제가 방금 생각난 게 있는데 지금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잖아요. 우리금융 네.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데 공적자금 회수해야 되니까. 네. 근데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누가 도대체 살 수 있을는지도 의문이고 최근 들어서 보니까 우리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우리금융은 이게 과연 시장에서 소화가 될까? 또 그러면 우리금융 지주의 주가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관심사인데 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그 지금 민영화 그 절차 개요를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투자증권을 포함한 이른바 증권계열사 그리고 경남 광주은행의 지역은행 그리고 우리은행을 포함한 기타 자회사의 3개 그룹으로 매각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권계열사들과 경남 광주은행은 이미 예비 입찰이 마무리가 돼서 입찰자들의 예비 실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네. 12월 본입찰 이후에는 빠르면 연내에 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세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조세 특례법 개정안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분리 매각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예. 12월 중 동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한편 이제 주가 차원에서는 과거 외환 하나금융 지주에 인수가 됐던 외환은행이나 신한은행에 인수가 됐던 조은행 사례와는 다소 다르게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는 이제 외환과 조은행은 인수 대상 은행 대비해서 과거에는 매각 이후 과정에서 주가는 굉장히 약세를 보였던 예.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반대로 이제 우리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매각 대금이 일단 그룹으로 한번 유입이 됐다가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로 배당을 해줘야 된다라는 측면 때문에 공적자금이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 역시 올해 말, 그러니까 내년 1분기가 되겠죠. 2013년 이익에 대한 배당을 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 좀 차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금융지주를 보유를 하게 되면 이제 내년 이제 1분기로 예정이 돼 있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이 인적 분할된 주식을 소유를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예. 해당 그 회사들 역시 잠재적인 그 인수 주체들에게 인수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PBR 0.5배 수준의 우리금융지주가 예. 그 지방은행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시중은행들보다 높다라는 높죠.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현재 PBR 0.5배 수준에서 우리금융지주를 매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ROE가 높은 지방은행의 네. 주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염두를 두었을 때는 현재 수준에서는 크게 여기서 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매물로 나와 있는 우리 은행의 그 매각 과정에서 주주 가치가 급격하게 훼손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그 조은행 그리고 예. 외환은행의 사례에서는 일단 특정 50이나 60% 정도의 지분을 인수를 한 후에 예. 자녀 지분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인수자로서는 일단 이 피인수 대상의 어떤 가치 혹은 뭐 대손 충당금 전입을 좀 강하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네. 어떤 실적 차원에서 이 주가를 좀 떨어뜨려야 되는 이런 그 니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좀 분리매각이라는 차원 네. 그리고 경남은행, 광주은행의 어떤 이런 신주까지도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과거 사례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은행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연말 갖고 계시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로서 이렇게 좀 힌트를 맞습니다.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전문가시니까 어느 쪽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은행. 우리 은행의 경우에는 사실상
일단 그 규모 자체가 너무 4대 크니까. 은행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특정 매수 주체를 제가 특정하는 것은 조금 아직 불확실성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중은행에서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투자증권 이제 입찰을 했잖아요. 네. 그 의향서를 냈는데 그 농협하고 KB국민은행 쪽에서 냈잖아요. 네. 뭐 다른 사모펀드도 들어왔습니다만. 네, 네. 그래서 결국 우리은행을 사기 싫어서 우리 투자증권 먼저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시중에 있던데요. 네. 뭐 그런 추론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농협이나 그 KB 같은 네. 경우에는 둘 다 은행의 어떤 지주 이익 기여도 자체가 높은 금융 그룹들이기 때문에 비은행 부분에서의 어떤 강화. 이익 기여도 예. 강화 측면이라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 참 그 관전 포인트가 참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네. 이게 국민 정서상 해외로 매각하기도 좀 그럴 것 같고 네. 또 산업자본은 원천적으로 사기가 어려운 상태고 국내 금융그룹은 이미 M&A 할 만큼 해놨고 네. 과연 이걸 어디다가 팔 수 있을까? 네. 공적 자금 어떻게 회수할까? 네. 이것도 주가 측면에도 관심이지만 어쨌든 맞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좀 네. 쏠릴 것 같은데 네. 다시 은행업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요즘에는 수신하는 것보다 네. 대출하는 게 은행 일선 지점장을 포함해서 영업하시는 분이 더 어렵다. 맞습니다. 네. 다 돈이 남아도 넘치니까요. 네. 은행의 대출 실적을 좀 보면 향후 네. 은행의 주가도 차관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대출 실적들. 맞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성장률은 전년 동월비를 기준으로 지난 5월에는 3.6% 수준까지 하락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기 저점 통과에 따른 은행들의 보수적인 대출 태도, 그리고 이제 가계 부분에서는 적격 대출을 포함한 이 자산 유동화로 은행권의 그 순자산 증가에 악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의 대출 성장률은 9월 4.2%까지 다시 상승을 하였고요. 네. 기업 부분만을 한정해서 보았을 때는 5.2%로 상승을 해서 이미 대출 성장 사이클의 저점은 벗어난 찍었다. 것으로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도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은행권의 대출 성장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 금리 역시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들의 순이자 이익은 순증가 추세로 이제 접어들었다. 그런 관점에서는 주가에도 긍정적인 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대출의 질이 좀 문제가 될 텐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게 중견 또 중소기업의 신용도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논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느냐 이걸 판단해 보면 은행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거의 이제 국가 신용등급하고 은행 신용등급 같이 움직이니까요. 네. 대외 변수 중에 가장 큰 게 어쨌든 올해 말이냐 내년 초냐 뭐 갑론을박 많습니다만 미국의 양적 완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으나 시작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조만간. 네. 네. 은행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는 은행들의 실적보다는 오히려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주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적 완화 축소를 전후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가능성으로 주식 시장을 포함해서 은행주에도 어떤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은 뭐 있겠습니다만은 이는 은행주만의 이슈는 아닐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대형 업종 중에서 은행이 2013년 대비 14년에 실적 개선 가능성이 네. 여전히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업종 주가는 시장 주가의 어떤 수익률을 여전히 상회할 가능성이 저는 높은 것으로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은행주가 좋을 수 있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자 우리가 뭐 금리를 들어서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좀 개선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고 외국인이 환율에 관련돼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도 의견 주셨고 또 우리은행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또 주가 측면에서 어떻게 반영될 건지까지도 들었고 양적 완화 얘기도 했는데 2014년도도 이제 2달 채 안 남았어요. 내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은행 업종에 관심 가지실 때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못 짚은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부언으로 좀 들리실 수도 예. 있겠습니다만은, 은행 업종의 산업 변수 혹은 호재와 악재는 전적으로 향후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에 달려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GDP 성장률은 은행의 대출 증가 그리고 대손 충당금 감소에 아주
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2014년 정부가 목표하는 4% 수준의 경제 성장률 대비 실질 수치가 매 분기별로 어떤 수준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은행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종에 대한 기타 위험 요인으로는 지난 2년간 반복되었던 이 수수료 등 규제 강화 가능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감독당국에서 은행권의 기초적인 이익 창출 능력에 대한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을 훼손하는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가능성은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몇 달 됐죠? 금융당국에서 은행 수수료 좀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했다가 여론의 지지를 호되게 받아가지고 네. 없던 일이 됐었는데 네. 사실 이게 은행이 어떻게 보면 민간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공재의 어떤 그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네. 수수료라든지 수익 개선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뭐 해외에서 스마트폰 가격 올린다고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근데 맞습니다. 여기 은행에서 수수료 올리고 뭐 네. 각종 마진이 너무 많아지면은 네. 이게 안 그래도 서민 살림 어려운데 은행마저 이러냐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사실 은행 투자할 때 맞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네. 감지를 하고 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네. 쪽하고도 성격이 좀 같은 것 같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 경기 사이클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은행주의 특성상 지금 경기가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행주 사셔서 좀 장기 보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네. 연구원님이 생각하시는 은행주를 어떻게 우리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매매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차피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은행업 중에 관심 갖고 이 종목은 좀 지켜보시라 이런 종목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현재 은행주의 어떤 일시적인 좀 조정 구간에서는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회복세가 은행업종 실적 개선으로 직접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은행주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PBR 밸류에이션이 낮은 시중은행 중에서는 외환은행 인수 이후에 재비용 반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하나금융지주를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전히 2014년 PBR 기준 0.6배를 하회하고 있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목표 PBR 0.75배를 적용한 55,000원이 현재 제 하나금융지주의 목표 주가입니다. 그리고 차별적인 성장성 그리고 건전성 우위를 보이고 있는 BS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 등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전망인데요. 시중은행들이 0.6배에서 0.8배 수준에서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반면 두 회사는 2014년에는 주당 장부 가치 그러니까 이제 PBR 1배가 되겠죠. 수준이 2만 원과 2만 1,000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KB투자증권의요, 심현수 선임연구원께서는요, 우리나라 경제, 특별히 글로벌 경제가 지금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중은행, 지방은행 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특별히 최근에 외국인 매도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지금이 은행주에 투자할 때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최선호로 주는 지금 현재 PBR, 그러니까 자산가치보다 0.6배 정도 하회하면서 평가받고 있는 하나금융지주를 시중은행에서 소개해 주셨고요. 부산은행이죠. BS금융지주 대구은행입니다. DGB금융지주도 실적 개선 추이에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하다. 이런 말씀 오늘 이 순서에 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